우리 일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연기법, 드러나면 두 개가 동시에 있다. 이 예를 오늘 한 세 가지 정도 예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좀 쉬운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남의 얘기를 굉장히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쳤을 때, 내가 그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남의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할까? 자기 인생 자기만 살면 되지. 왜 저렇게 남의 얘기를 하는 걸까? 이렇게 딱 말하는 순간 나 또한 지금 남의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다른 식으로 또 표현하자면 관찰자와 대상자는 같다. 이 드러나는 두 개가 같다가 되어버린 거죠. 자, 요거는 좀 쉽죠. 자, 그 다음은 내가 한 10년 만에 고양이를 갔습니다. 고양이를 갔는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살고 있는 이웃집의 어떤 한 사람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은 아직도 저 모양 저 꼴로 살고 있네. 이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는 드러나면 두 개가 어떻게 드러나면 두 개가 동시에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래 인생을 살다 보면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되다 보면은 사고가 바뀌고 생각의 어떤 깊이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 세상을 좀 넓은 기준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무리 좀 허드렛 일을 한다든지 뭔가 발전 없이 그대로 살아가더라도 그냥 인생을 꼭 발전을 하지 않아도 그냥 현상 유지를 하면서 평온하게 안정적이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는 무슨 좀 허드렛 일이나 남들은 하기 싫은 일을 하는 사람을 보면서 아, 나는 나라에 세금만 내면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저런 분들이 대신 해주니까 얼마나 다행이고 고마운 일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게 우리가 사고가 이렇게 바뀔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딱 말하는 순간 나 또한 10년 동안 내면적으로 아무 변화가 없었다는 거죠. 그 사람만 아무 변화가 없었는 것이 아니라 나 또한 아무 변화가 없었다는 거죠. 관찰자와 대상자와 이 두 개가 같다라고 되어버린다는 거죠. 드러났다 하기만 하면 둘이 동시에 있고 이 둘이 또 같다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자, 세 번째는 자, 내가 항상 자전거 어떤 핸들 높이를 한 이 정도로 탔습니다. 근데 어느 날 누군가 이 핸들을 높이를 이렇게 높여놨어요. 그래 무심결에 가서 자전거를 탄다고 탁 탔는데 핸들이 이렇게 높이 있습니다. 뭔가 이때 탁 잡는 순간 뭔가 어색하다. 뭔가 불교식으로 말하면 경계가 드러났죠. 뭔가 이상하다. 불편하다. 이 뭔가 이상하다. 불편하다. 어디서 왔을까요? 이것은 내가 평소에 탔던 이 높이, 낮은 높이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불편함도 생겨난다는 거죠. 그래서 낮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도 불편함도 생겨났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이 두 개가 같다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이 두 개가 같다가 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처음에 내가 자전거를 탈 때는
핸들을 높이를 탔어요. 계속 이렇게 타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핸들을 낮게 딱 탔을 때 뭔가 다름을 느끼죠. 이것 또한 이게 있었기 때문에 높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불편함이 생겨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있어 저것이 생겨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낮은 것이 불편함이 되고 또 반대로 생각하면 높은 것이 불편함이 되는 겁니다. 이 두 개의 관계성을 잘 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높은 것이 불편함이 될 수도 있고 낮은 것이 불편함이 될 수도 있고 낮은 것이 그냥 일상이 될 수도 있고 높은 것이 그냥 일상이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이 두 개의 관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 두 개가 같다라는 게 결론이 나온단 말입니다. 여기에 생각이 높다, 낮다, 여기에 끄달려버리면 이렇게 사고를 할 수가 없죠. 이 두 개가 같다라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풀어낼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일상에서 오감으로 느끼는 모든 것에서 드러나는 두 개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걸 20년이 넘었지만 그냥 한두 가지가 아니라 내 오감으로 느끼는 모든 것에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나면 두 가지가 동시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두 개가 같다라는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연기법을 계속 하나 발견하면서 더욱더 분명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드러나는 그것은 두 개가 동시에 왜 드러나면 두 개가 동시에 있을까? 왜 항상 둘일까? 이걸 이제 설명을 하려면 먼저 공을 먼저 설명을 해야 됩니다. 불교에서 이미 정답을 내놨습니다. 이 세상이 이대로 공이다. 근데 그 공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일반인들에게 공이라고 하면 먼저 빈 공간을 떠올리거나 어떤 숫자 0을 이제 떠올릴 수가 있죠. 이미 그래버리면 이미 털려버리는 겁니다. 이 공은 대상화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너와 나로 나눌 수가 없단 말입니다. 대상화를 할 수 없다는 말은 곧 나도 없다는 말이거든.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알기 쉽게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잠이 들었어요. 그럼 잠이 든 상태에서는 내가 잠을 잔다, 자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죠. 잠을 자고 있는 그대로 새긴 그대로 잠을 잔다, 잠을 자지 않는다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나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잠이 들어버리면 이 세상도 버스가 다닌다, 새가 쥐적인다, 바람이 분다 이렇다 저렇다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상태를 다시 말하면 불교에서 말하는 공이거든요. 대상화를 할 수 없는 공. 자, 그런데 아침에 눈을 딱 떠요. 눈을 딱 뜨면서 자, 커튼이 제일 먼저 보였다고 칩시다. 눈을 딱 뜨는 순간 커튼이 드러나는 순간 나도 동시에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나와 커튼이 두 개가 동시에 드러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이렇게도 이제 이해하셔도 돼요. 눈을 딱 떴을 때 커튼이 내 눈에 상에 비쳐서 내가 그것을 인지를 했을 때 의미를 부여했을 때 커튼이 있네. 커튼 저기 바깥쪽에 커튼과 그 커튼이 비춰진 나의 어떤 눈동자 머릿속에서 그 커튼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동시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왜 드러나면 두 개가 동시에 있냐면 이 세상이 공이기 때문에 대상화를 할 수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딱 뜨는 순간 대상과 내가 드러나면 무조건 두 개가 동시에 있단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떤 것도 하나만으로 드러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드러나는 것이 두 개가 동시에 있다. 그리고 이 두 개가 같아버리죠. 같다가 되어버리죠. 이걸 통해서 이 바탕, 공을 알게 되는 거죠. 그 직지에서 흔히 이제 말하는 그런 게 있죠. 이 소리가 드러나는 자리, 소리가 드러나기 전 이 바탕, 그게 공입니다. 그런데 뭔가 드러나면 연기법이라는 거죠. 드러나면 두 개가 동시에 항상 있다는 거죠. 드러나면 두 개, 드러나면 두 개. 그래서 이 연기법을 안다는 것이 곧 이 공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 연기법을 안다는 것이 곧 공을 안다는 것이고, 공이기 때문에 곧 연기법이라는 것이죠. 어떤 것도 드러나면 두 개가 동시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연기법을 내 일상에서 계속 이 지금 설명을 여러분 거로 만들려면 내 일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에서 이 둘을 찾아라는 거죠. 지금까지 부처님 시대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어떤 방편이 있었지만은 그 방편 때문에 깨달은 자가 많이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연기법을 제가 공부를 하고 정리가 되다 보니까 이 연기법이야말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내가 정말 직접적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곧 연기법을 알게 되는 것이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을 알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설명을 여러분 거로 만들려면 계속 끊임없이 내 일상에서 둘을 계속 찾으시면 됩니다. 저는 계속 이런 예들을 올려드리겠습니다.